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원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입하는 원가, 그리고 장기간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외주 계약. 외주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월별 기성으로라든지 어떤 기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원가를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출할 때 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샀다 했을 때 먼저 영수증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7월 1일이다. 그리고 소모자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범주인데요. 범주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몇 가지 범주로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주화 해놓는 것은 나중에 찾기가 수월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모자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재 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내용은 프린터 잉크라고 할까요? 프린터 잉크다. 자, A 문방구 금액은 2만원 자재비로 하고 저장하기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실행 아이템과 연계를 해야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예산 코드에 금액 할당하기 2만원이니까 2만원을 한번 어디에 할당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허가 업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할당하겠습니다. 할당하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밑에 입력되고 금액 할당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7월 2일자에 이것도 직접 입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재다. 그리고 시멘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멘트. 이것도 A 문방구 아까 입력한 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뜹니다. 한번 다시 직접 입력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여의도 건재상 할까요? 건재상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을 저장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까지 예산을 할당하지 않았으니까 미할당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멘트를 한꺼번에 사지만 예산 항목으로 나눴을 때 이게 조족공사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미장공사에도 시멘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족공사와 미장공사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적정하게 금액을 예산 아이템에 따라서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미장공사에 예를 들어서 7만원이다. 그리고 코드는 미장공사를 찾아서 시멘트를 항목을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미할당액 3만원은 자동으로 아래에 다시 뜨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3만원은 조족공사에다가 한번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조족공사 시멘트 이렇게 할당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각각 7만원, 3만원이 각각 다른 코드에 이렇게 할당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실행대 원가 부분에서 금액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미장공사와 조족공사에 각각 할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실행기성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3만원과 7만원이 이렇게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코스트 인덱스를 따질 수 있습니다. 코스트 인덱스는 실행 예산 나누기 원가로 되어 있어서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코스트 인덱스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예산 내로 원가가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코스트 인덱스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원가가 실행 기성보다 초과 집행되고 있어서 나중에 실행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외주 계약 및 기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주 공사로 해서 나가는 것도 또한 같이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신규 계약 입력해서 계약 내역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약 번호는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쉽도록 임의로 계약 번호를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10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급자는 A철콘건설, 계약일 2025년 7월 1일,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이건 외주비로 해서 저장하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부에 리스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계약 내용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 끝내기로 가면은 다시 계약 목록이 뜨고 신규 계약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A20 조적 공사 무시하고 가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조적 공사가 이렇게 하부에 리스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려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조적 공사를 수정할 수 있고, 다시 두 번째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른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또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계약 내역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 내역을 작성을 하시려면 일단 계약 내용이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계약 내역 작업을 클릭을 합니다. 계약 내역을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예산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예산 코드를 입력을 할 때 구조물 공사, 형틀 작업이다. 형틀 작업. 이렇게 해서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이 내용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예산 항목에서 가져오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에서 자, 이렇게 구조물 공사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매주 계약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실행 예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부에 보시면은 Fetch the selected item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항목들이 이렇게 가져와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 부분이 외주 항목으로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물론 우리 실행 내역, 실행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은 하부에 에딧을 할 수 있게끔,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한번 입력을 네, 지금까지 입력을 한 금액이 3억이 나왔네요. 아무튼 지금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니까 그냥 예로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예산상의 하부 코드는 상부 코드로 집계돼서 전체 금액이 집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집 모드를 끝내고요. 편집 모드를 끝내면은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기성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 내역이 있으니까 기성 내역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성 내역 현재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온워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편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한번 한 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5만원이니까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Save and Totalize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성 내역이 이렇게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성 내역 입력 창이니까 열람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4.52%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현재 아직 확정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로 기성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은 매일 단위로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것은 계약에 이루어진 대로 한 달 기성이면 한 달 기성, 일주일 기성이면 일주일 기성해서 여러분들이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시는 금액으로 기성 작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2025년 7월 1일로 한번 기성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컨펌.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25년 7월 1일자 기성으로 이렇게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가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도 사실 원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외주 기성 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이렇게 비용으로 원가 부분에도 명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편집을 못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하려면 외주 기성 부분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외주 계약 및 기성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성 내역으로 다시 가서 7월 1일자 기성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회차 기성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회차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회로 해서 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1회로 해서 전회로 해서 이 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성을 이렇게 일일이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에 실행기성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실행기성의 진도율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기성 진도율을 가져올 때 전체 합계기성을 가져오냐, 아니면은 지금 외주로 되어 있으니까 외주 부분만 가져오냐, 좀 비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합계기성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이렇게 합계기성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Totalization을 클릭을 하면은 금액기성이 477,615원으로 집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뷰로 가보면은 이렇게 금액기성이 나와 있고요. 이 금액기성을 자, 7월 5일이라고 합시다. 7월 5일자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외주기성 7월 5일차 이렇게 477,615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주 계약 및 기성을 입력하는 것과 원가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가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실행된 원가 부분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원가가 실행 공정률을 초과해서 과다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살펴봄으로써 원가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원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회차까지 제가 준비한 솔찬 PMIS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향후 적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 공개를 할 건데, 웹 프로그램에서 다른 페이지에 따로 제가 제공을 할지, 아니면은 이 좌측 메뉴 한 부분에 적산 기능을 끼워 넣을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